한국과 미국의 올해 선거에 북한이 개입할 것이라는 정보 분석이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은 누구도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첨단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장기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분명히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고 동맹국가 파트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컬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사전 대비 조치는 무엇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어떤 외국 행위자 국가든 아니든 또는 비국가든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선거 개입 시도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주기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금까지의 미사일 도발을 볼 때 북한의 실제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첨단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장기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Carlin, and thank you, John. I have two questions. 감사합니다, 클린. 감사합니다, 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한국의 총선과 미국 대선을 겨냥해 각종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사전 대비 조치는 무엇입니까? North Korea intervening in the elections. No foreign actor, state or not. 어떤 외국 행위자 국가든 비국가든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거 개입 시도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주기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지금까지의 미사일 도발 형태를 볼 때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I'll. 저는 정보 평가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첨단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장기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분명히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고 동맹국가 파트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했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특히 삼국 협력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대국들과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미 백악관은 사실상 북한의 기습 도발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 의회도 연일 북한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 대선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모든 할 일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공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저기 경선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갔다 오느라고 주말에 거기서 또 돌아가는 거 좀 파악하는데 거기 갔다 오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96.2%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데 97%라고. 흑인들의 지지가 변함이 없이 계속 그런 강력한 지지가 있는가 보죠. 지금 문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소수민족 플러스 저기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하고 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거든요. 그에 비례하면은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그게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인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또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던데, 그죠? 근데 이제 홀딩을 보면은요,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제 아무래도 이길 거라는 여러 가지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그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본선에 가서는 많이 이렇게 등을 돌릴 사람들이 많다고 나오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볼 때는 바이든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한국하고 바뀐 게요. 한국에는 공화당 그 우파인 당이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아주 압도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그냥 압도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바이든 정책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은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 혹은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화에 따른 그런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또 트럼프는 사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리스크들을 양쪽에서 어떻게 제거해 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가. 또 한국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김정은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고, 또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의 안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한편에 한국의 이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그러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되게 고민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런 상황보다도 한국의 지금 상황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성패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고령화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요. 옛날에 리건 대통령이 할 당시도 사실은 상당히 리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령화의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인데다가 뭐 아는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모들을 잘 뒀지 않습니까? 고령화라는 것은 자기 인지 능력만 잘 가지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뻑뻑뻑뻑 하는 거야 뭐 누구나 있는 것이고, 뭐 치매는 안 걸리면 되는 것이고, 뭐 성한 젊은이들도 뻑뻑뻑뻑들 많이 하던데 그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는 이제 주위의 참모들이 잘 구성이 돼서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뭐 동대문에 쓰레기까지 치우라고 대통령이 간섭해야 되는 나라지만은요, 미국은요 모든 지방자치대의 장들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다 일개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뽕보기로 제가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 인지 능력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론 나이가 들면 조금씩 차이가 나죠. 뭐 자동차도 새 차하고 10년 된 차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그러나 연륜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문제는요, 대통령이 누가 됨으로써 한국의 안보라든지 한국의 정책, 경제, 문화, 사회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게 우리한테 상당히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대로가 상당히 편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혹은 대외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이제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 한국 국민으로서는 지금 안보 문제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바이든이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국 국민들도 되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부담을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sooner or later,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요, 이제 한반도가 문제인데요. 지금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그냥 미사일을 쏴대도 한미일 정보 공유가 된 상태지만은
북한 미사일 끝까지 추적했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정보 공유는 하고 뭐 추적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군사적인 여러 가지 입장도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번에 러시아에서 사실은 러시아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곡해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외교부에서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아니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계속 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핵심은 그거예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든 그러한 비상적 집단이다. 비이성적 집단이다. 이런 얘기는 맞잖아요.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법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핵 사용에 대한 법을. 그런 핵 사용의 법을 만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이성적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러시아 대변인이 그건 노골적인 편향이다. 아니, 지금 한국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노골적 편향적이다는 표현을 쓴 것은 러시아 대변인의 도발이고 망발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렇게 예. 그거는 러시아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발언을 김정은이가 했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더 편향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발언을 했네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국방부 미 펜타곤에 질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크라이나에 만일에 군사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관계 개선이 상황이 안 좋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요. 한국이 주권국인 나라가 주권국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지금 왜 간섭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 주권국가의 생각에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기네들이 간나라 반나라 하느냐고 러시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결국은 북한 팬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진짜 그 세 마리는요, 밝힐 수 없는 혈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자, 봐요. 지금 신원식 장군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겠다 안 한 거에 따라서는 자기는 굉장히 이걸 약해 본다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신원식 장군이. 북한이 러시아에 그 많은 탄약을 보냈는데 전쟁 칠 사람들이 그 탄약을 보냈겠느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신원식 장군의 이 말에 반박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그 비축량 만만인가 10만 발의 탄약을 보냈는데 포탄을. 그러면 우리는 전쟁 안 치려고 그냥 다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머리가 빈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국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요. 북한의 모든 진짜 무기는요.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땅굴에. 이 땅굴을 파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걸 짐작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라. 그런데 신원식 장관의 말을 빌리면은 다 보냈는데 무슨 전쟁 칠 그게 있겠느냐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과대평가도 안 되지만 근데 신원식 과소평가가 장관이 더 위험한 거예요. 과소평가가. 어, 평화를 신원식 원하면 전쟁에 장관이 대비해야 예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북한의 무기 공급은 어차피 북한의 무기가 비축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 공급한 거다. 그리고 러시아에 공급할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렇죠. 군사 첨단 무기의 기술,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 위성의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다 받았을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북한이 뭐 그냥 뭐 중도 식량도 받고요. 뭐 그런 입장에서는 신원식 장관의 말의 표현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또 그렇죠. 북한에서는 또 신원식 장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즉각적인 그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암살, 그다음에 즉각적인 뭐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 종말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신원식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전쟁 선포와 같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신원식 장관이 뭐냐면 북한이 공격 오면은 즉시 강제적인 죽음을 통해서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은 국방부 장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북한이 이미 이 얘기를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그 항공모함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저 한미일 군사 그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알레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 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알레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 뭐 군사훈련을 거의 못하게 막아놓은 거를 이번에 와서 혹한기 훈련이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참호를 흙을 파가지고 그 어려운 땅 파가지고 거기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혹한기 훈련을 일주일간 열흘간 하거든요.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군 전력을 평가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혹한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필수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정보 교류뿐만이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의 공동 그 군사훈련 작전 부분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비 방어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막 알레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에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신원식 장군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 미국은요, 거의 모든 기관, 의회, 국방부, 뭐, 백악관 총동원해서 북한의 그 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위기에서 대응해야 할 한국의 국방장관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걸 보면요, 저한테다가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왜냐면은,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볼 때는요, 100만 발을 보냈던, 10만 발을 보냈던 북한이란 나라가 그걸 보내고 러시아에 얻은 것은 그거보다 더한 첨단 무기를 얻고 있다는 거에 중점이 돼야 됩니다. 그 첨단 무기로 한국을 휩쓸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놈이 탄약을 얼마 보냈는데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고 어떻게 그렇게 가소평가한 거는요. 장관으로서 그거는 조금 경솔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것까지 두고요. 왜냐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요. 지금 칼을 뺐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중국의 국방장관이 임명을 안 했는데 최근 잠수함 전문가 해군 사령관이었던 사람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타이완을 타겟하는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군사라는 것은 해군력이 강해야 되는 거고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해군력 강화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물론 선거를 자기 편이 이기도록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는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해서 또 한 번은 쇼를 하고 싶고 한국에는 또 좌파가 이겨가지고 뭐 또 평화쇼 한 번 하면서 또 돈도 좀 얻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옛날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 좌파 대통령들이 머리장머리를 더럽게 들여놨어요. 김정은이를. 왜냐? 돈을 한 번 준 사람이 돈을 주면요. 100원 주면 그 다음에 200원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꽃배기 원합니다. 이제 돈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 평화쇼 하느라고 뭐 핵은 다 만들어놨고, 자, 이제 핵은 다 만들어놨으니 이거 알아서 해. 그래서 핵 테이블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공무성에서 누차 질문한 게,
자, 김정은이는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이거는 오픈 더 돌 했다면서 핵대벌에 나온 핵대화 안 한다 하지 않느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끊임없이 오픈 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게요. 이것만 딱딱 우리가 얘기해.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안 씁니다. 자, 핵 포기를 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뭐 김정은 보고 핵무기를 개발해라 했습니까? 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예. 그리고 김정은은 경제로서 한국을 따라잡기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이런 MWR 그러니까 저기 멀티플 WMD로다가 한국을 초토화 시켜서 경제를 빼앗는 거예요. 그런 강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절대 누군가 지금 야당들이 그러더라고. 왜 김정은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나? 왜 지금은 왜 대화 못했어? 진정한 대화를 왜 못해서? 돈만 주고 자꾸 소대가리 말대가리 소리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 더 줘야 되는데 어디서 돈 줘야 돼요? 돈을 일체 주지 말고 버리장머리를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 민주당이 공화당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칼을 뺐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으로. 핵에는 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컬비 백악관 안보보좌관한테 제가 그걸 물었어요. 만약에 지금 한국 총선이라든지 미국 총선에 북한이 이렇게 개입하려고 맨날 이렇게 쏴대는데 어떡할 거냐 물었어요. 대책이 뭐냐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가 할 일을 동원해서 일을 저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 앞에 나갈 겁니다. 제가 물은 거. 그래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모든 걸 동원해서 감히 어떤 나라든 어떤 외국의 주권 나라는 우리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초토화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미국을 향하여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있을 거라는 뉘앙스입니다. 왜냐? 지금 한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을 역량을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국가 안보, 민생,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안 하고 자기들 표 얻으려고 지금 4월 총선에 어떻게 하면 표 얻을까 요거 궁리만 하고 그냥 거짓말이나 시키고 몰입돼가지고 혈안하고 물어뜯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그렇죠. 주적으로 보고 완전히 이제 공격 대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남 기구 정리를 이제 북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도에 그 범민련이라고 그 이적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이적 단체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지부를 두고 이적 활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범민련의 해산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한국의 보수 정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꿈쩍 안 하던 범민련이 북한의 이제 대남기구 평화통일기구를 없애니까 범민련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그들은 그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과 행동을 같이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한국의 그 가장 큰 이제 소위 친북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범민련.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그다음 민화협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하고 민화협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범민련이 이제 해체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뭔가 평화 뭐 종전선언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뭐 등등등
뭐 이러한 요구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그러한 종북 친북 단체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랬다고요. 저 임종석이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너 답을 해라. 당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북한이 이제 평화민족, 평화통일이 민족자도 이제 다 빼버렸어요. 평화통일, 통일자도 빼버리고 이제 당신들하고는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침략할 그러한 공격의 대상이다. 그래 주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이제 소위 친북 단체들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자기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 내의 좌파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화쇼를 했는데 대해서 또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는 그런 평화쇼 거짓 김정은의 그러한 노선에 따라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자기들은 뭐 저 햇볕 정책이나 또 그 이후에 종전 선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거짓 평화 쇼들이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데 소위 이 386 86 운동권 체제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민주당의 이번엔 총선을 통한 어떠한 심판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북한이 저렇게 핵을 완성해서 큰 소리 치고 우리를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민족으로 취급 안 하겠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스스로 좌파들이나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반성할 계기가 돼야 되는데 반성은 고사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나 이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이제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 높아졌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대표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반도 문제 아주 그 중요한 분들 세 분하고 저하고 이제 네 분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시에서. 근데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말한 걸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김정은이는 통일 기간을 통해서 통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평화쇼든 뭐든 하는 핵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타이밍을 딜레이 시키는 그거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무슨 통일을 한다든지 핵 테이블에 나서 핵 노웨이 허세 그거는 어차피 통일을 위한 기간이 아니었었고 그런 쓸데없는 그거는 잘 처분했어요, 김정은이. 자, 그리고 그걸 없앰으로써 김정은이가 디렉트리 통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무력 통일. 걔네들이 주장한 게 무력 통일이었어요, 어차피. 무슨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통일이지. 김일성,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3대까지는 평화 통일이 아니고 핵에 위한 무력 통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쭉 핵을 지금까지 완성해 했지 않습니까? 완성 단계에 왔으니까 자 이제는 우리 그런 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얘가 뭐 아니 기분 나쁘니까 그거 없애라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한국의 좌파들이나 민주당, 특히 친북 본민련을 비롯한 이적 단체들의 행위들이 한국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임으로 해서 가장 반인권적이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이 핵을 가지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 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반인권 문제예요.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좌파들의 행태가 이번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주의 또 이 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는 그러한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좌파들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얘기했던 DJ부터 지금까지 역대 좌파 정권들의 행위들이 결국은 북한을 핵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지금같이 이제 평화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적으로 보고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 때가 됐다. 왜 이렇게 북한이 그렇게 아사지경에 갔던 북한이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느냐. 그 시간 벌어주게 한 거 아니냐. 역대 좌파 맞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더 누가 정확한 옳은 얘기를 우리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제가 재선 때도요. 그 국회 그 정보위원회 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다 접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북한은 이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이용을 해서 민주당을 어떤 라인을 통하든 민주당을 좀 구슬리고 또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민주당 입을 통해서 국민을 속여가지고 자기들은 평화 통일을 원하는데 강한 그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전쟁으로 몰고 갔다.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자기들은 이제는 통일자를 빼버리고 우리를 적국으로 보고 이제 공격 대상으로 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거짓 평화소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거짓 평화쇼를 주장했던 민주당에 대한 이번 총선에서의 심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586이니 386 시대 때 학생들 뭐 통일전선부니 뭐 조평통을 통해서 북한을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기구가 해체됐기 때문에 김정은의 가장 오른손 디렉털리를 통하자면 북한을 가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게 누가 역할을 하느냐. 지금 폼 재고 다니는 최선희 있잖아요. 외무상. 그 외무상. 사람을 주시해 봐야 돼요. 최선희 외무상이 상당한 제가 볼 때 옛날에 그 통일전선부라든지 그 밑에 희야 동문들을 최선희로 통해서 다 그거 됐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선희가 아마 주관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좀 정리가 되겠지만은 김정은이가 왜 자신있게 이렇게 핵 선제 공격이니 무력 초토화시키니 평정화하겠냐 하는데 이제 다락들이 통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무력 통일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폼만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쓸데없는 쇼를 몇 번 거쳤습니까? 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쟁의 위험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국회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고조를 되는데 이것이 전면전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어떤 무기를 써서 어떻게 침투해 오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상당히 큰 관건이에요. 대응을 하는데 야당이 야, 무리한 대응을 하면 저쪽에 가도 강대강 나가면 저기 또 강대강 나온다. 이게 무서워서 뭐랍니까? 뭐가 무서워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지만은. 자, 그렇게 되면은요, 미국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라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우린 다 준비됐다. 참수작전까지 준비된 거 아닙니까? 참수작전이 한국에서 나온 말입니까? 미 국방부에서는 브리핑에서 몇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 끝난다는 소리가 국방수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러면은요, 미국이 이제 이도록까지 준비는 다 됐는데, 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때리면 때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리지 마라. 왜? 더 크게 또 점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때릴 때는 확실히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평화를 얻느냐? 전쟁이 준비해라 돼야지. 전쟁도 준비 안 했는데 무슨 평화를 원하는 거냐? 알겠습니다. 램시아 합참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게. 핵을 가진 놈한테 핵 없는 놈이 달라졌다는 죽사발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에 핵 가진 사람이 대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걸 잘 해가지고
때리면 2배, 3배, 100배를 갖다가 보여줘야만 저기서 꼼짝도 말하지. 때리면 아이고 무서워가 우리 돈 줄게 달래봐봐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완전히 노예가 돼 끌려다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설날 있잖아요. 설날 그 사면 예. 여기에 이제 뭐 김관진 장관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해야 됩니다. 이번에요, 박근혜 대통령 완전 사면이 된 겁니까? 사면된 거죠. 예. 오케이. 그러면요, 이번 사면은요, 그 당시에 한 100여 명 안보 쪽이라든지 정보 쪽에 들어간 분 다 사면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권 아직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설날 잘 보내시고요. 예. 또 미국에서 설날을 하시는데 힘내시고 네. 파이팅 하시고 유튜브. 설 지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